안녕하세요. 도시와 자연, 건축과 조경, 정원 사이와 공간에서 생기는 이야기를 가볍게 풀어보는 곳이에요. 오늘도 편하게 들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영국 버켄헤드라는 도시에 있는 한 공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버켄헤드 공원. 저희 앞에는 이 공원의 170년이 넘는 역사를 담은 아주 방대한 보전 평가 보고서, 또 관리 계획서, 당시 기록들이 빼곡히 놓여 있는데요. 이걸 쭉 넘겨보니까, 첫인상이, 그냥 오래된 공원이구나, 이게 아니라, 와, 이건 거의 하나의 도시를 설계한 혁명적인 프로젝트였구나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이 공원이 세계 최초의 공공공원이라고 불리는 지점이 중요하죠. 이게 그냥 단순히 먼저 만들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19세기 중반,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매연으로 가득 찬 도시에서 모든 시민을 위한 녹색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급진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킨 방식은 더더욱 놀랍고요.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공원 하나가 아니라 도시가 시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위대한 선언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의 탄생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준 곳이라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네요. 네, 바로 그곳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버켄헤드 공원의 탄생 배경부터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설계 철학, 그리고 영광과 쇠퇴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이어진 변화의 과정까지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공원이 어떻게 단순한 녹지를 넘어서 도시와 시민의 삶을 바꿨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보죠. 세계 최초로 공공기금으로 조성된 시민공원. 이 타이틀이 왜 그렇게 대단한 건지 이것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전까지 유럽의 멋진 공원들은 대부분 왕이나 귀족들의 사유지, 그러니까 그들만의 것이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1840년대 영국은 산업혁명의 정점에 있었죠. 이 자료들에 묘사된 당시 버켄헤드 같은 신흥공업 도시의 모습은 정말 끔찍합니다. 공장 굴뚝은 막 끊임없이 연기를 뿜어내고 노동자들은 아주 비좁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몰려서 살았죠. 전염병이 창궐하고 평균 수명은 급격히 떨어졌고요. 도시 전체가 말 그대로 병들어가고 있었다 이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걸 더 이상 복지 문제가 아니라 거의 국가적인 위기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네. 바로 그때 의회에서 아주 중요한 법안이 하나 통과됩니다. 지방 당국이 공중보건과 복지를 위한 시설을 짓기 위해서 돈을 빌리고 또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한 법안이었죠. 버켄헤드 시위원회가 이 법을 활용해서 공원을 만들기로 결정한 영국 최초의 사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유한 독지가의 자선이나 왕의 시혜가 아니라 네, 도시가 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직접 나선 정말 첫 번째 시도였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시의 재정으로 공원을 짓는다는 건데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었을 거잖아요. 엄청났죠? 세금으로만 충당하기엔 반발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고요. 자금은 대체 어떻게 마련했나요? 여기서 정말 기발하고 현대적인 방법이 등장합니다. 오, 시위원회는 총 226에이커의 땅을 매입해요. 그런데 그 땅 전부를 공원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네, 전부가 아니라고요? 네, 핵심 부인 125에이커만 공원으로 지정하고 공원을 둘러싼 나머지 외곽 부지는 고급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필지를 나눠서 민간에 팔아버린 거죠. 공원 옆에 이른바 습세권 부지를 비싸게 팔아서 그 돈으로 공원을 만들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840년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네, 혁신적인 도시계획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설계자 조셉 팍스턴이란 인물에게 더 눈길이 가네요. 자료를 보니까 단순히 정원사가 아니라 거의 경험 디자이너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가 이 공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사하고 싶었던 경험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모두를 위한 미니 그랜드 투어. 이 자료에 나오는 한마디가 팍스턴의 비전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랜드 투어? 네. 그랜드 투어는 당시 유럽 상류층 자제들이 교육의 마지막 단계로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곳을 여행하면서 견문을 넓히던 문화였거든요. 당연히 버켄헤드의 노동자 계층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죠.
아,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원 안에 작은 유럽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거였군요. 어떻게 보면 소수의 특권층만 누리던 문화적인 경험을 대중에게 번역해서 제공하려는 시도였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는 공원 곳곳에 있는 8개의 관리소 건물, 로지를 전부 다른 건축 양식으로 설계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문인 그랜드 엔트런스는 로마의 개선문 양식을 따랐고요. 네. 다른 노지들은 고딕, 노르만, 이탈리아 빌라, 심지어 성체 스타일로 지어졌어요. 거기에 이국적인 스위스 다리, 로마식 보트하우스, 극적인 분위기의 암석 정원 같은 구조물들을 곳곳에 배치했죠. 와, 공원을 한 바퀴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마치 세계 여러 나라와 시대를 여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도록 의도한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단순히 예쁜 건물을 모아놓은 게 아니었네요. 여기엔 분명 교육적인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고딕 양식이고 저것이 이탈리아 양식이다 라고 알려주려는 일종의 야외 건축 박물관 같은 역할도 했던 거군요. 네, 그리고 그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팍스턴은 지형 자체를 완전히 새로 창조했습니다. 지형을요? 네, 원래 그곳은 대부분 평평하고 습한 땅이었어요. 그는 먼저 구불구불한 모양의 호수 2개를 파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흙을 쌓아서 인공적인 언덕과 둔덕을 만들었죠. 아, 경관 자체를 인공적으로 만들었다는 거군요. 그 은폐와 발견, conceal and reveal 이라는 개념이 정말 흥미롭네요. 마치 영화 감독이 미장센을 연출하듯이 사람들의 시선과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조종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당시 조경 설계에서 일반적인 기법이었나요? 아니면 팍스턴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였나요? 박스턴이 이 기법을 대중적인 공원에 적용해서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낸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는 산책로를 일부러 직선이 아니라 부드러운 곡선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언덕이나 숲의 시야가 가려졌다가 코너를 도는 순간 갑자기 탁 트인 호수나 멋진 건축물이 눈앞에 짜잔 하고 나타나게 설계한 거죠. 아, 계속해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예측 불가능한 풍경의 변화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걷고 싶게 만드는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단조로운 공간이 아니라 한편의 서사가 있는 공간을 만든 셈입니다. 1847년 마침내 공원이 문을 열었을 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저희 앞에 자료에도 당시 기록이 있는데 개장 첫날에만 10,000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다고 해요. 네. 그리고 몇 년 후 훗날 뉴욕 센트럴파크를 설계하게 될 프레더릭 로우 옴스테드가 이곳을 방문하고 남긴 소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당신도 이 문장을 보면 아마 깊은 인상을 받으실 거예요. 네, 저도 그 기록을 봤습니다. 민주주의 미국에서조차 이 인민의 정원, 피플스 가든와 비교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가장 가난한 영국 소작농도 여왕만큼이나 자유롭게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바로 그 문장이요. 이 문장 하나가 버켄헤드 공원의 평등주의적 이상, 그 핵심 철학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신분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선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위대한 찬사를 받으면서 시각했지만 공원의 역사가 항상 영광스럽지만은 않았다고요. 자료를 보면 20세기 후반에 암흑기를 겪게 되는데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네, 안타깝게도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약 30년간 공원은 점차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시의 재정 지원 부족과 사회적 무관심이었어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공원 유지 보수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 한때 자랑이었던 건축물들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파손된 채로 그냥 방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이 가네요. 우리 주변에도 한때는 정말 좋았는데 지금은 관리가 안 돼서 밤에는 좀 가기 꺼려지는 그런 공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공간이 주는 상실감이 꽤 크죠. 버켄헤드 공원도 그런 길을 걸었단 거군요. 그렇습니다. 호수는 녹조로 뒤덮이고 아름다웠던 정원은 잡초만 무성해졌죠. 시설물이 파손되고 공원 곳곳에서 반달리즘, 즉 공공기물 파손 행위가 증가하면서 버켄헤드 공원은 점차 위험하고 버려진 곳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모두가 외면하는 공간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가 오늘 다루지도 않았겠죠. 이 공원이 다시 부활했다는 점이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요? 기적은 시민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2000년대 초 버켄헤드 공원의 친구들이라는 시민단체가 결성돼서 공원을 되살리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아,
시민들이 직접 나섰군요. 네, 이들의 열정적인 활동이 시 당국과 여론을 움직였고 마침내 복권기금과 유럽연합기금을 포함해서 총 1,13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2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복원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팍스턴의 원본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해서 로마식 개선문 형태의 정문 그랜드 엔트런스부터 스위스 다리, 로마식 보트하우스 같은 주요 역사 건축물들을 원래 모습으로 복원했습니다. 와. 오염된 호수는 바닥까지 전부 긁어내는 준설 작업을 했고 공원의 벤치 하나까지 초기 디자인을 본떠서 다시 설치했죠. 그리고 2006년에는 현대적인 방문자 센터도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잿더미 속에서 불사조처럼 다시 태어난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과거의 영광을 되찾은 공원은 오늘날 어떤 모습일까요?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공원은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 숨쉬는 공간이고 그래서 현대적인 과제들도 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보존 관리 계획서를 보면 그 고민이 잘 드러납니다. 바로 역사적 보존과 현대적 활용 사이의 그 지속적인 긴장 관계죠. 보존과 활용. 네, 예를 들어서 팍스턴은 공원과 주변 주거지가 하나의 통일된 경관을 이루도록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공원을 둘러싼 유서 깊은 주택의 소유주들이 원래 목재 창틀을 관리하기 편하고 값싼 PVC 창틀로 교체한다거나 아름다운 앞마당 정원을 없애고 콘크리트 주차 공간으로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건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전체적인 역사 경관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집에 사는 개인의 재산권이나 편의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공원이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주변 환경과 계속 영향을 주고받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팍스턴이 의도했던 그 통일된 미학이 조금씩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거죠. 동시에 이 공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되는 등 그 역사적 가치를 다시 인정받고 있고요. 대규모 사이클 대회나 지역 축제를 유치하면서 여전히 지역 공동체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처럼 얼어붙은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현재와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170년의 역사를 관통하는 버켄헤드 공원의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만약 도시계획가라면 이 공원에서 어떤 영감을 얻으실 것 같나요? 저는 사회적 목적이 분명한 의도적 설계의 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의도적 설계. 네, 버켄헤드 공원은 그냥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예쁜 녹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시민의 건강 증진, 다양한 건축 양식을 통한 교육적 경험 제공, 그리고 신분과 계급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공간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이라는 아주 뚜렷한 사회적 목표를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된 공간이었습니다. 공공공간을 만들 때 이런 총체적인 접근 방식, 즉 공간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버켄헤드 공원의 과거와 현재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잘 만들어진 공공공간 하나가 한 도시와 시민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서 도시의 자부심이자 교육의 장이며 공동체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걸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공원이나 광장 같은 공간들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공간들은 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졌을까? 우리에게 어떤 경험을 주려고 의도된 것일까? 하고요.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버켄헤드 공원 주변 주택에 대한 최초의 토지 규약은 공원과의 통일된 미학을 보존하기 위해 매우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종종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과 재산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도시의 집단적이고 역사적인 비전을 보존하는 것과 오늘날 그 공간에 사는 개인들의 필요와 욕구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궁금해지네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선과 영감을 얻어가셨길 바래요. 다음에 또